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5월 27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주간 실업지표가 개선된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0.41%, 그리고 S&P 500 지수 플러스 0.12% 상승한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01% 소폭 하락 마감되었네요. 주간 실업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인 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시장은 주간 실업지표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법안 논의, 그리고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기대보다 양호한 고용지표는 이날 주가에 상승 탄력을 더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3만 8천 명 감소한 40만 6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도 양호한 수치로 지난해 3월 14일 주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죠. 즉,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일터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거죠. 다만 시장에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고용시장도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다시 한번 테이퍼링 시기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다른 지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6.4%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앞서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다소 밑돌았죠. 4월 미국의 내구재 수주는 전월 대비 1.3% 감소해 팬데믹 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이후 12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다만 기업 투자 지표인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주는 전월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인프라 투자 관련이 긍정적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 상원 공화당이 9,280억 달러 규모의 사회 기반 시설 계획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화당이 제안한 법안은 앞서 백악관이 수정 제안한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절반 수준이지만 당초 제안했던 5,680억 달러보다는 늘어난 규모입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양측의 의견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회계연도에 6조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옐런 장관의 인플레이션 발언에도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옐런은 하원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연말까지는 지속되다가 낮아질 거라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지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했죠. 또 현재 물가 상승률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공급망 병목 현상에 따른 지출 변화로 기존의 가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페드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테이퍼링 논의를 일찌감치 하길 원한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날 상무부가 발표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의 물가 목표를 둔 페드는 물가지표로 근원 PC 물가지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 증시는 다음 주 31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휴장하니까요. 그 점 체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또 최근 우리나라 장에서 스펙주들이 좀 잘 나가서 스펙이 뭐지 하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에선 좀 뉴스가 하나 떴는데요.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스펙 투자자에 대한 새로운 보호장치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겐슬러는 하원 청문회 시작 전 자리에서 지난 6개월간 스펙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다면서 스펙으로부터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 투자자들은 실제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고 CNBC가 보도했죠. 스펙은 흔히 서류상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라고도 불리는데요. 투자금을 모은 뒤에 유망 기업을 찾아내서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어떤 회사와 합병을 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스펙이 합병한 회사가 유망하다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현재 스펙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329개의 스펙이 무려 1,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스펙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만을 노린 부실 기업의 주가 폭락 사례가 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 또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NBC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많았다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스펙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JP모건이 한국은행이 올해 4분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결과를 두고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상향,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 매파적 어조 등을 통해 예전보다 매파적인 정책 신호를 보냈다라고 풀이했죠. JP모건은 기존의 첫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1분기로 예상했으나 이제 금통위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신호가 보이면서 2월 회의 이후 경제지표도 예상보다 좋았다라고 하면서 4분기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내놓은 모습입니다. 즉, 금리 상승기가 또 다가오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 미리미리 우리 같이 공부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날 국제유가는 미 경기 회복 기대감 등에 상승했습니다. WTI 7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64달러, 즉 플러스 0.97% 상승한 66.85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저항선이라고 여겨지는 1900달러 선을 웃돈 후 레벨 부담, 그리고 차익 실현 속에서 0.3% 하락한 1898.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이 상승한 영향이 작용한 것처럼 보이죠? 네, 이제는 또 한번 종목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빵주 같은 경우는 좀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 상승한 반면에 뭐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이런 쪽은 좀 빠졌죠. 그리고 페이스북은 또다시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보면요. 네, 이쪽부터 네, 반도체 그래도 비교적 소소하게 좀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전일 장 마감 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래도 7거래일 만에 이렇게 하락세를 좀 보였네요. 또 체크해보면요. 로블록스, 메타버스의 대표주라고 볼 수 있죠. 로블록스 흐름이 또 좋았고, 그에 따라서 어제 우리나라장도 로블록스가 오전에 또 시세가 잘 로블록스가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시세가 잘 나오다가 또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크게 이렇게 막 추세를 이탈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흐름이 이렇게 막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눌림목이 온다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면 어떨까 싶네요. 코인베이스도 네,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은행주들, 네, 흐름 뭐 계속 강하죠? 어제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받는 게 그렇게 크게 걱정될 만한 조정은 아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연말, 그러니까 정말로 4분기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JP모건이 내놓은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금리는 분명히 인상될 거고 지금 당장 좀 출렁인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뭐 동결했다 해가지고 또 은행주들 빠지고 했는데요. 좀 멀리 본다면 모아가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장기 투자.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7%나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규모 4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GM도 가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공장 5곳의 가동을 재개한다라고 밝히면서 2.91% 상승했네요. 그리고 뭐 보잉 같은 경우는요. 미 연방항공청의 737 여객기 생산 문제와 관련해서 1,7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데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3.87% 상승했네요. 또 이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회복 기대감 지속 등이 상승을 했고 보잉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GE도 7.09% 큰 폭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시장 혼조세를 기록했지만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던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주 쪽 버진 갤럭틱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제 이제 항공우주 섹터들
잘 가는 종목도 있었고 잠깐 쉬어가서 주춤하는 종목들도 보였는데요. 흐름은 전혀 문제 없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번 눈여겨보면 어떨까. 그리고 철강주 US 스틸이죠. 철강도 어제 제가 포스코를 비롯해 좀 저점 잡혀서 반등 나오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공부방에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오늘 한번 흐름이 어떻게 이어갈지 같이 눈여겨보면 좋겠네요. 철강주들도 이대로 또다시 꺾이진 않지 않을까라고 또 보여집니다. 네, 벌써 금요일장입니다. 우리 오늘장도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비가 오니까 많은 분들이 좀 처질 수도 있겠는데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 장은 또 비 오는 날과 달리 불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장 또 열심히 우리 시황 체크도 하고 종목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내봅시다. 오늘도 장중 라이브 12시에 만나요, 우리.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